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5월 22일 네 번째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새도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새 도반님들은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5월 21일 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4일, 5일, 6일 첫째 토, 일, 월을 강원도 양양에서 토요 주말 정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기 법회 공지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원 파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진 11일째 결사 503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앞에서 사량 분별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량 분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량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밉다, 곱다 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사량분별을 놓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사량분별이 안 좋아서 놓아야 되느냐? 사량분별이 어째서 사량분별을 놓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문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량분별을 놓아야 되는 것인가? 왜 놓아야 될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왜 사량분별을 놓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지금 질문으로 자꾸 끝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반님들은 꼭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 내 의중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꼭꼭 이렇게 그냥 문자 받았다고 고맙다고 항상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만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꼭 그걸 주는데 요새는 왜 말하자면 사량분별을 왜 놔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끝이 나니까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써서 보내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밴드에 지행거사님이 올려주신데 법화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거를 좀 이게 워드를 쳐갖고 왔어요. 많은 수행자들이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 밴드 한번 보시면 그 지행거사님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면서도 이 싫어하는 마음을 모른다면 이것이 곧 미혹이다. 만약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이내 그 일어나는 곳을 되돌아 비추되 그것이 스스로 성품이 없음을 보아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곧 바른 안목이 밝아지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법화경에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많은 수행자들이 탐진치를 싫어하여 탐진치가 안 좋은 거니까 탐진치를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탐진치를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면서도 이 탐진치를 싫어하는 마음을 못 알아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치, 탐하는 마음, 그 다음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가? 제일 그냥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우리 욕심이나 분노가 어디서 오는가? 어리석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탐진치를 왜 싫어하나? 탐진치가 좋은 거면 싫어하지 않겠죠. 탐진치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탐진치는 어디서 올까요? 탐진치가 어디서 올까요? 무영보살님? 내가 있다는 데서. 내가 있다는 데서. 그렇죠. 그것도 되죠. 또 그 탐진치는 아까 내가 했던 그 말씀이 맞아요.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탐진치는 본래 한 마음이거든. 일념이거든. 절대성 자리에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지요. 탐진치가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끼지요. 탐진치는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탐진치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미혹하게 된다.
싫어하는 마음도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싫다 좋다에 들어앉아 있거든. 그래서 벌써 고리를 또 하나 낀 거라.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모른다면 이것이 곧 미혹이다. 탐진치가 일어난 것까지는 화가 일어났어. 그럼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화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지. 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는 이 생각을 또 한 생각이라는 사실은 많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뭐 되어 있다? 이미 고정관념에 젖어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오늘 우리 문자를 보낸 데서 사량분별이라는 건 뭐다? 좋다, 싫다. 이거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진 걸 모르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미혹이다 말이죠. 그래서 만약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이내 그 일어나는 것을 되돌아 비춘다. 우리 같으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 화가 딱 일어나.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이런 생각이 또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는 순간에 이 생각이 변하고 할 것이지.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거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순간에 그 화를 내려놓고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되돌아 비추되 무엇이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은 뭐가 없다?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보아서 뭐 하거나 그것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곧 바른 안목이 밝아지리라. 그러니까 화를 딱 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은 제가 참 많이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부한다는 한 생각이 또 일어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습에 이렇게 턱 들어가서 쭉 흘러내려가, 그지요? 쭉 떠내려가요. 그러면 탁 떠내려가다가 내가 또 모습에 들어앉았네? 이런 생각이 나지요. 내가 화를 한창 내고 있을 때는 몰라. 그래서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법상을 요사님 화를 냈구나. 그지요? 그러면 화를 냈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마침표 딱 찍으면 좋은데 그 다음 또 생각하지요? 법상을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도 멀었다. 또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나? 또 다른. 그래서 어쩌는가 막 짜증을 내. 짜증을 내고 조바심도 내고 거기다가 고리를 하나 더 끼워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벌써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모습에 들어앉았네? 이거를 자꾸 막 모습에 들어앉았구나 이러고 마침표 딱 찍고 그것을 끝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후렴구를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후렴구를 붙여. 이래도 후렴구 붙이고 저래도 후렴구를 자꾸만 붙여. 근데 그놈의 후렴구 딱 붙이면은 그 후렴구 붙이는 줄도 몰라. 그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화를 되게 냈어.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도 마침표 찍으면 좋은데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후렴이 붙어.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한참 떠내려갈 때는 몰라. 그러다가 맞아, 내가 또 모습에 들어앉았네. 그러면 딱 점만 찍고 그냥 빨리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자꾸 고리 끼우지 말고. 그거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또 봐요.
아, 내가 잘 안 되네. 이러면 좋은데, 내가 또 잘 안 되는구나, 뭐 어쩌나. 그막 감정이 자꾸 이입이 돼. 그래서, 아, 내가 또 모습에 들어앉았네? 이러고 탁 찍어야 된다. 딱 찍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 점이 되게 중요한 점이더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예. 오늘 235쪽을 다시 한번 이걸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5쪽에 보면 하지만 그 백봉 선생님 쪽에 보십시오. 하지만 앞으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에요. 백봉 선생님께서는 그 운전수 그 당시에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일반 자가용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사고가 안 나도록, 내가 사고 나면 남도 다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순간이게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된다는 그거를 의미하고 싶으셔서 운전수, 뭐 배를 운전한다든지 차를 운전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는 화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참 중요한데, 법신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비명비암한 자리다.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다. 바탕자리다. 이 말이죠.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두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 이 말이거든요. 법신 하면 바탕자리가 머리에 딱 떠올라. 법신 이렇게 하면 모든 모습을 놔둘 수 있는 그 텅 빈 자리가 딱 떠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단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밝은 자리라는 것은 밝다, 이게 뭐 조명이 밝다 어둡다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이와 사가 잘 딱 맞아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든 자리가, 모든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바로 바탕인 소소영영한 그 지혜자리, 절대성 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법신하면 정말 텅 빈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게 탁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맞으면 연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느냐, 법신자리가 핸들을 잘 굴려서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법신자리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또는 나, 허공으로서의 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핸들을 잘 돌려서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자. 또 허공으로서의 내가 수판을 잘 놔야 되겠다. 그래서 또 수판을 놓을 때 수판을 잘 놔. 누가 놓는다? 내가 수판을 놓는다. 예죠. 법신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잘 써. 법신자리가 술을 잘 마셔야 되겠다. 술을 잘 마셔. 법신자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전부 화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주자화가 선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법신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열애자리죠. 그 열애자리가 지금 전부 뭘로 한다?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활 자체가 전부 화두가 되는군요. 여기서 지금 이 예를 다시 밑에 드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놈도 나쁜 짓 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무정물인 이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이것도 화두가 된다. 행주자화 안 되는 것이 없다. 어느 것도 안 되는 것이 없어.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아이들 등록금을 줘야 되겠다. 무정물인 이 육신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 그럼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 이 말이죠. 앉을 때 보통 화두는 이전식으로 가질 때는 이먹고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해서 의심을 가진다. 그런데 새말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할 때 나는 누구지요? 몸뚱이 내가 아니지요? 나는 할 때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 자리가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말귀를 할 때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머리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것이 정말로 투철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굴리는, 지금 말을 하고 듣고 있고 보고 손을 움직이고 하는 이 자리는 말로는 나타낼 수 없으나 할 수는 있대요. 쓸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모양을 나타내면, 이 육신으로 모양을 나타내면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하느냐?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안 밝음과 안 어두운 자리를 환히 들여다보리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바로 비명비야만 텅 빈 허공을 뭐한다? 스스로 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공식에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처음에 모습을 봅니다.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몸뚱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바로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자는 거거든요. 파도를 한 대여섯 시간만 봐버리면 물하고 파도하고 그냥 하나라는 것이 그냥 실감이 와요.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들이 그냥 내 몸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파도가 내 몸하고 똑같은 거구나. 파도가 저 꽃하고 똑같은 거구나. 파도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구나. 파도가 이 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냥 저절로. 그래서 한참 보고 나면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법신자리가 운전을 잘하자.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한다가 그냥 바탕자리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백봉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 생각을 가져.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도 분별망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끊으라고 했는데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가진다, 안 가진다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몸뚱이 내라는 그 아상이, 나라는 생각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말하자면 나인 텅 빈 허공을 말하자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보는 자하고 보이는 바탕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분별된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보면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야지 진짜 내가 한다가 되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비명비야민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리라. 나는 밝은 자리도 아니고 어두운 자리도 아닌 이 자리, 법신을 놔두어야 되겠다. 이걸 믿고 들어가는 거라. 이 점이 우리 그 새말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 저기 일육어사님만 지금 처음 오신 분인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믿고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고, 믿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일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그 자리다. 이것을 믿고 들어가는데 앉을 때는 그것을 되돌아서 실제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지금. 그 처음에 딱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그 모습 공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뭔 말이죠? 왜냐면 뭐 어디 입장에서 본다? 입처에서 몸뚱이 나인 입처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이걸 하시면서 자꾸 얘기하면 이것이 왜 나쁘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암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리라. 비명비암을 낮추자. 이 말이 왜 나쁘냐고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최근에 40년 차인가? 1976년도에 이걸 하셨으니까 40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에서 이 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탕자리로 들어가는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전부 이거를 하더라고요. 바로 바탕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일체의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배경자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976년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새말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39쪽에 한번 보십시오. 239쪽. 그러면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려면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리. 공리라는 것은 공한 이치라는 뜻이거든요. 공리가. 그러면 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어서 모든 것은 어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한 점의 티끌도 없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청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청정. 또 무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모습 없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공하다는 이 뜻을 공리를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공리를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잘 부처님의 그 재행무상과 재법무화가 일체계고가 잘 내가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잘 그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공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제일 처음에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가 처음 자꾸 공부를 하면 이 변하는 그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이치를 변하는 도리로 파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지겨워요. 1시간 봐도 2시간 봐도 3시간 봐도 4시간 봐도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변하는 것이 그냥 하늘도 햇빛 쨍쨍 있다가 또 스물스물 사그라져서 어둠이 또 오지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는 깜깜한 바다를 보면 바다 자체는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려요. 파도 소리가. 근데 이 파도 소리도 크게 들렸다가 잔잔하게 들렸다가 이게 또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로 보고 변하는 도리로 듣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뭐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그게. 그래서 변하는 것에는 정말 머물 수가 없구나. 머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기왕. 그러니까 우리는 바닷가가 맨날 놀 줄만 알았지 그 파도 소리 듣는 거는 별로 파도를 보는 거는 별로 안 해봤는데 이게 바탕 공식을 하니까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을 하니까 그 변하는 도리가 아주 그냥 가슴에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과 파도는 하나구나.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바탕의 다툼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른 다툼이고 작용이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구나. 이게 마음에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산하대지가 다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우리의 몸뚱이도 텅 빈 성품이다. 공성이다. 실체가 없는 성품이다. 이것을 안 다음에 그리하면 그만 비명비암의 이 자리가 뚜렷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공성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비명비암인 이 자리를 말하자면 나투자라든지 또 내가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가 뚜렷해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뚜렷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지만 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뭐 할 거요? 그때는 닦기만 하면 돼. 그때는 뭐 자꾸 한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하는 데는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행주자화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를 갖다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라는 것만 진짜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공부를 해요. 진짜 거꾸로 공부를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렇게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자꾸 법신자리 이러니까 어떻게 법신자리를 자꾸 잡으려고 해. 자꾸 잡으려고 한다면 법신자리 잡는 방법은 내라는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럼 법신자리는 안 잡으려 해도 그냥 잡힌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법신자리를 자꾸 잡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내라는 생각을 그냥 놔버려. 내라는 생각이 아까 전에도 탐진치가 싫어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미혹하다고 했잖아요. 벌써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법신자리를 찾고 싶냐? 알고 싶냐? 그럼 뭐 한다? 나라는 생각만 놓아라. 최고 지름길이. 나라는 생각 놓는데 굉장히 빠른 길은 뭐예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실체가 없다.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모습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생각이 있고 일체 모습이 다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천년연불해야 무슨 소용이 있죠? 연불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거든. 만년 참선하기로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선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전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지요. 236쪽에요. 그래서 저는 백봉 선생님이 이 편집을 할 때 굉장히 간곡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런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 선지식들은 화두를 의심하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뭘 한다? 그대로 믿고 들어가라.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무정물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한다. 이걸 바로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습 공식, 모습이 변하는 도리, 헛것인 도리, 실체가 없는 도리, 머물 수 없는 도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53 이해되시죠? 왜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몸뚱이 성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무정물이니까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몸뚱이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걸 몰라. 무엇이 없어서? 성품이 없어서. 그래서 다리를 옮겨서 걸어 다닌다.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다 알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내 입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이고 백봉 선생님은 어디에 앉아서 지금 모습을 굴리고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에 앉아서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이거를. 왜 잊어버리나? 몸뚱이가 자꾸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고 남이 조금만 내보고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몸뚱이 보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이 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열불 나고 아파도 그렇고 이게 이제 워낙 이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워낙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습을 봅니다. 누가 모습을 봐? 허공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허공이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이 바탕이야. 모든 모습에. 그래서 모든 모습은 허공에서 일어나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모습이 헛거라는 것만 알면 허공을 안 잊어버리겠죠.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텅 빈 바탕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래서 비명비암인 자리를 환히 들여다보리라. 비명비암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리라. 비명비암인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이 말이나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 그거 했을 때 나는 비명비암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아, 비명비암 자리 놔둘 것도 없는데 어떻게 놔두라는 말입니까? 뒤에 가면 이제 그렇게 비명비암 자리라는 거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어떻게 놔두냐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몸뚱이 내가 비명비암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나를 놔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완전히 틀려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새말교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 이 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말합니까? 입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법신을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벌써 비명비암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입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걸 알아. 입 자체에 성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법신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벌써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법신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누가 말하니? 그 말하는 자리를 낮춘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안 하고 공리가 파악이 안 되면 나는 법신을 놔둬야 되겠다면 누가요? 몸뚱이 내가 법신을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얼토당토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바로 나의 자리인 비명비암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벌써 비명비암 자리라는 거예요. 이류가사님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이해됩니까?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때 선생님께 거기에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돼요. 비명비암자리를 뜻하는 거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고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선생님께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무령거사님도 계시지만 무령거사님도 몸뚱이 니까이다 성품이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선생님한테 법문으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너가 대학생이고 요새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처음 말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가 이 말이거든요. 법상을 보살님 지금 의사시잖아요. 법상을 보살님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요. 알아는 듣는데 이것이 머리로 알아듣지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직접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거든. 입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입 자체에 성품이 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다. 이미 이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 이제 그 법문을 자꾸 수없이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앉아있는 우리는 들을 때 맨날 몸뚱이 내로 듣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해도 이게 실감이 안 오네. 그래갖고 맨날 하는 거 선생님 실감이 안 옵니다. 너거는 실감병 걸렸다고 맨날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병.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은 그럼 실감이 안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실감 난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또 재밌는 말이에요. 실감 난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감 난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몸뚱이 내로 받아들이니까 실감 난다 이러면서 다 웃는 거야. 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실감 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몸뚱이가 내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말씀이 10만 8천이라 전혀 이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참을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탁 작정을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내가 잘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고 네가 아니고 성품이 없다. 이러면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니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저 말씀을 하는데 나는 지금 이것이 진짜 내가 실감이 안 나고 잘 못 알아듣고 있네. 몸뚱이를 진짜 내가 나로 알고 있네. 라고만 내가 딱 생각을 해서 나는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말귀를 그래도 알아듣는데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감이 안 난다고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법신을 놔두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벌써 비명비암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놔둬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벌써 비명비암자리를 이미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단단히 알아야 돼요. 비명비암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다. 이전 화두, 이전 말귀는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럼 이전 화두, 이전 말귀는 뭐야? 몸뚱이 내로서 화두를 처음에 잡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 내로서 화두를 잡아서 바로 화두 잡는 자리와 이것이 둘이야. 화두와 화두 잡는 자리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에서 나중에 하나로 큐로 딱 꽂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장하는 새말귀 쇠화두는 뭐예요? 이미 화두로서 의심을 하고 이런 그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예요? 화두는 누가 잡아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두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두를 잡는 거다. 이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들어갑니까?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육신은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해봤자 뭐 제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이 남에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손을 이렇게 얹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아요.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말이 돼서 그런데 이해 불가지요. 왜? 모습 공식을 안 했거든. 모습이 변하는 도리를 투철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하긴이 지금. 모습이 변하는 도리를 투철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왜 변할까? 그것이 고정된 성품이 없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투철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 다음에 재범무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상한 걸 정말로 열심히 잘 생활 속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양양에 가면 그 파도를 보면서 정말로 변하는 도리를 잘 보자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다. 그것까지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 나는이라는 이 말구가요, 이 글귀가 꼭 들어가요. 그냥 비명비암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안 하고 나는 비명비암자리를 놔두겠다 이렇게 해요. 꼭 나는 이게 들어가요. 여기서 나는 뭐지요? 바로 비명비암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비명비암자리가 아니면 종자가 안 같으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DNA가 같기 때문에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 가지죠. 나라는 이름이 있고 법신이라는 이름이 있고 비명비암인 자리라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바탕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바탕자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지금까지의 화두는 의심을 했어. 그러나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는 믿고 들어가는 거라. 뭘 믿냐? 느낌도 없는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비명비야만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인데 나는 이 자리를 직견해야 되겠다. 놔두어야 되겠다.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말기를 하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공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거기에는 그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구나.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화도 내고 아까 저게 화도 내고 어리석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내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어요. 그것을 하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는 행위자도 없고 탐욕을 부리는 행위자도 없고 화를 내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화 자체도 실체가 없지만 화를 내는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공부는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을 쭉 하게 되면 지도리 공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허공이 아니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파도와 바다는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 다 뭐다? 텅 빈 공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째,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변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인 도리. 가짜기 때문에 거기 머물 수가 없어. 근데 왜 변하냐? 거기에 자체성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것을 자꾸만 해야 돼요. 자꾸만 해야 돼요. 자꾸만 하는,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예요. 오늘 또 우리 신신명도 배우고 했지만 신신명이 하시는 그 말씀이 모습 공식, 바탕 공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다 싫다, 좋다 싫다는 놈이 누구예요? 좋다 싫다 자체도 자체성이 없어. 근데 좋다 싫다가 늘 변해. 근데 그거 좋다 싫다 하는 행위자가 있나요?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이 공부에 들어오면은 너무 황당하고 막 헬렐레하고 막 이게 머리가 뿅 가버리지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리고 선생님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꾸 변하는 도리를 보고 변하니까 이게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어떤 것을 해도 여기에 행위자가 없구나. 이것을 싫어하는 행위자, 좋아하는 행위자, 이것이 없구나. 이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는 어디로 가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유예요. 공리에 여달한다는 건 바로 대자유거든요. 대자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새말기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하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사고가 딱 전환이 되어버리면 행주 자와 무엇을 하나 뭐예요?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 한다? 밥 먹는다. 걸어간다. 그래. 그렇게 딱 보면 모든 일어난 이 현상들이 바탕의 작용이 돼버려요. 참 새말기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현재는 어렵죠. 현재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공부를 해보시고 더욱더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변하는 거니까 수많은 방편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이 더 쉽게 공부를 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양하는 것이 회양 중에 최고의 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양, 진짜 회양은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바로 회양이 돼요. 왜? 내가 바로 변화가 되거든요. 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회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